뾰로롱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경북 산불 주불이 잡혔다는 속보. 정말 너무너무 다행입니다.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경북 산불 진화율 90%를 넘은 가운데 이 감동과 짠함을 자아내는 사진들이 공개됐습니다. 먼저 현장의 어느 소방관의 저녁밥 사진인데요. 2개의 일회용 그릇에 밥이 말린 미역국 그리고 김치, 콩 반찬이 조금 저렇게 담겨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사진 보시죠. 산불 진화 작업 중간에 탈진한 채 저렇게 길바닥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대원들의 모습입니다. 그저 숙연해질 따름입니다. 몸 조심하시고요.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립니다. 자, 백다희 아나운서,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김은배 전 서울청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진 보여주시죠. 자, 경북 영덕군 지풍면 황장리에서 농사짓는 사촌 오빠 신한용 씨, 이번 산불로 모든 삶의 터전이 저렇게 날아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불길이 다가오자 거동이 불편한 동네 어르신들 모두 모시고 대피를 했대요. 덕분에 이곳은 인명 피해가 없답니다. 자, 신한용 오빠 자랑스럽습니다 하신 고여진님. 자, 쉬는 날 가족들과 전남 구례 놀러 갔다가 불난 거 보고 바로 뛰어간 정일기 소방위 칭찬 좀 해주세요 하신 부산 소방님, 자랑스럽습니다. 자, 7번째 이어진 시험관 시술 끝에 다음 주 월요일 천사의 얼굴을 드디어 봅니다. 사랑하는 아내 이지수 꼭 순산하라고 힘 좀 주십시오 하신 김동건님, 자, 영천의 김민선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 750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보죠. 그렇습니다. 149시간여 만에 주불 진화입니다. 자, 경북 산불 주불 진화됐다는 소식. 자, 너무 많은 인명 피해, 재산 피해를 남겼는데, 자, 경북 산불을 낸 50대 성묘객 소환 조사를 받게 됐다고요? 자, 소환 조사 받아야 되고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일단은 오늘 오후 5시부로 경북 산불 주불이 진화가 됐습니다. 이제 잔불만 정리하면 되는 상황인데 실제로 경북 의성에서 시작돼서 영양, 안동, 청송, 영덕까지 확산이 됐고요. 발생 149시간 만에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50여 명의 사상자를 냈고요. 실제로 이 50대 이 성묘객이 실화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산림보호법 위반은 뭐 당연한 거고요. 지금 문화재보호법이나 다른 형법의 문제도 좀 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조사를 해야 되고 또 그 문화재보호법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할 수 있다라고 의견을 밝힌 상황입니다. 너무 많은 재산 피해, 인명 피해. 자, 정말 많은 분들이 이 피해 회복을 위해서 기부도 하고 진짜 힘을 보태고 있는 이런 와중에 정말 인류애를 상실케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동물보호단체 위액트에 따르면요. 지금 산불 피해견들이 있잖아요. 집이 다 전소했거나 아니면은 개 사료를 살 수 있는 가게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다 굶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료를 1톤을 이제 기부를 받아가지고 나눠줬는데 30분 만에 동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 11시 반쯤 다시 사료 2톤을 급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경북 영덕 국민운동장에 적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들이 좀 봐줄 동안 이분들은 이제 이 강아지나 이제 고양이들을 찾아 나섰거든요. 근데 아침에 보니까 그 사료가 싹 없어진 겁니다. 목격자한테 물어보니까 경찰이 새벽 4시, 5시까지 보다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자, 저렇게 쌓아놨고 딱 없어졌어요. 네, 근데 보니까 새벽 7시 좀 전에 젊은 남성 5명에서 7명 정도가 승용차를 가져와서 싹 가져갔다는 거예요. 지금 위액트 쪽은 다시 되돌려 놓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세상에 저걸 가져갔습니다. 도둑질을 했어요. 자,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고개 숙인 백종원입니다. 최근 각종 논란으로 구설에 올랐던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 오늘 처음으로 주주들에게 허리 숙여 사과했는데요. 만나보시죠. 사실 주주총회는 어떻게 보면 상장하고 나서 잔치날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잔치날이 사실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저희가 준비가 많이 부족했다라고 생각하고 더 지금 많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고치고 오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저희가 잘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너무 회사의 매출 실적에만 바라보고 저는 정말 단순하게도 그것만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잘못이죠. 사실 소통도 많이 했어야 되고 귀도 열어서 많이 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간의 일들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더본코리아는 지난 1월 말에 제기된 자사제품 백햄 논란부터 농지법 위반 의혹, 자사제품 원산지 표기 오류, 그리고 직원 블랙리스트 게시판, 농약 분무기 사용 등으로 2달 동안 구설에 올랐습니다. 백 대표가 더본코리아 홈페이지에 2차례 사과문을 올렸지만 주가 하락을 막지는 못했는데요. 그리고 오늘 백 대표는 상장 이후 첫 정기 주주총회에 나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첫 주총회는 대표가 당연히 나와야 한다는 내부 조언이 있었다면서 처음으로 주주들에게 사과를 했는데요. 백종원은 굳은 표정으로 주주들에게 걱정과 실망을 안겨드려서 사과드린다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 경영자로서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한 점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회사 내부 시스템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좋습니다. 예, 다음 이어가죠. 순식간에 와장창입니다. 자, 도로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상황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잘 달리고 있는 불박차. 근데 반대 차선에서 차 배송 트럭 오, 아슬아슬 쾅. 와, 차들이 와라라라라라 불박차 뒤로 우수수수수수 뒤따라오던 차들도 겨우겨우 간신히 피한. 아유, 정말 구사의 쌤입니다.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무서운 상황입니다. 지난 25일 오전에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보이지만 탁송 차량입니다. 탁송 차량이 1톤 트럭을 싣고 가다가 중심을 잃고 중앙선을 넘어서 1톤 트럭이 넘어지는 그런 모습이 지금 보입니다. 다행히 지금 이 블랙박스 차량은 다행히 그 위로 가서 피했는데요. 아마 간발의 차이로 아마 사고를 면했던 것 같습니다. 그 뒤 차량이나 또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천운이 좀 있었던 게 아닌가. 다 피해갔건 이거는 뭐 사실 맞아도 할 말이 없는데 정말 운 좋게 피해갔는데 실제로는 핸들을 꺾어서 피해간 거는 사실인데 좀 조심해야 된다 이 생각이 들어요. 탁송 차량은 그거를 고정을 꼭 시켜야 되는데 그 고정이 지금 미비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거기에다가 그나마 다행인 게 그 트럭에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유! 이런 말씀 좀 드리기만 하지만 깻잎 한 2장 차이로 살아났습니다. 아우, 천만다행입니다. 상당히 다행스럽고 탁송 자동차 운전자 경각심을 가지고 운전을 해야 됩니다. 저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예, 다음 이어가죠. 가방이 빵빵입니다. 자, 도저히 열불나서 못 살겠다는 사방 가족의 제보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옷 가게로 한 여성이 입장합니다. 저 납작한 빈 쇼핑백을 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옷도 보고 저 옷도 보고 아주 그냥 가게를 안방처럼 활보를 하더니 자, 바로 그때 검은 모자를 꺼내서 써보는 척 그냥 들고만 있어요. 자, 그러더니 고른 옷을 잔뜩 챙겨 들고 향한 곳은 코트가 있는 곳. 여기 완전 내 스타일이다. 자, 결국 하나를 골라서 자, 들고서 좀 보더니 다시 또 걸어놓고 또 피팅룸으로 들어갑니다. 하나 들고 가요. 자, 그러더니 다시 좀 이따 나오더니 거울 보면서 옷걸이가 좋으니까 멀리 봐도 좋다 얘 막 이러면서 다른 코트도 또 입고 저렇게 포즈를 취해요. 자, 또 피팅룸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한참 뒤에 여성이 앞서 그 밝은 코트만 덜렁 들고 나오는데 쇼핑백이 좀 이상한데 왜 이렇게 볼록하게 무게감이 있지 이거? 자, 하하, 야야야야 그러든지 말든지 원래 있던 자리에 코트 걸어놓고 한 벌만 들고 저렇게 유유히 가게를 나갑니다. 자, 볼록해진 쇼핑백이 뭔가 사연이 있을 듯? 그렇습니다. 사연이 있는데요. 제보자에 따르게 되면 3년 전 그 전남 여수에서 의류 매장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당시 20대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그 영상에 나오다시피 빈 쇼핑백을 가지고 매장에 들어온 뒤에 뭐 옷을 구경하는 척하면서 뭐 검은색 코트 한 벌 그리고 베이지색 코트 한 벌 가지고 만지고 있다가 탈의실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다 나오면서 최종적으로 옷을 걸어놓고 갔는데 나갈 때 보니까 쇼핑백이 아까 보시다시피 빵빵한 상태로 간 거예요. 그 당시에는 몰랐고 이 의류 매장 사장이 그 매대에 있는 옷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옷이 사라진 걸 알은 거예요. 그래서 신고가 됐는데
아마 그 이 여성이 이제 탈의실에 가가지고 쇼핑백에 옷을 넣고 절도한 거죠. 절도한 상황인 것인데 피해액은 한 20 내지 30만 원 정도라고 하고요. 당시 이제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에서 수사를 했는데 동선이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절도가 이제 확인 안 되면 내사 종결을 하거든요. 종결 처리했는데 이분은 그렇게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 영상을 SNS에서 공유를 하면서 이 여성을 아시는 분 신고달라고 했는데 알다시피 절도죄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그러니까 3년 지났으니까 앞으로 4년 안에 범인을 검거하게 되면 절도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발목 잡는 전 씨가입니다. 자, 집단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제 앞으로 빚을 든 시간 때문에 너무 괴로운 30대 여성입니다. 몇 년 전 남편의 상습 도박 때문에 이혼했어요. 남편은 결혼 후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아서 독박 육아를 하게 했고 사업에 문제가 생겼다면서 제가 모아왔던 돈을 몽땅 쓰기도 했습니다. 결국 제가 두 아이를 키우기로 합의하고 이혼을 했는데요. 그런데 남편은 위자료도 전혀 주지 않고 약속한 양육비도 거의 절반만 줬어요. 다행히 시가에서 제 명의를 빌려서 하던 사업을 그대로 받게 되면서 어찌저찌 생활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 전 시아버지가 저한테 네 명의로 1억 원 대출을 받아라고 하시더라고요. 담보는 다른 친척 명의 집으로 할 거니까 전혀 문제 없다면서요. 아마 생활자금이 필요하셨던 것 같아요. 남편은 과거에 도박 빚을 진 게 있어서 대출을 받을 수 없거든요. 저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당시 친정에서 농사 짓고 있던 땅이 시가 소유라서 울며 겨자 먹기로 대출을 받아들였습니다. 시아버지는 3년 만기가 지나면 꼭 갚겠다고 신신당부했는데 막상 만기일이 얼마 안 남으니까 갚지는 않으시고 연장을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연락할까 말까 하던 전 남편이 갑자기 연락이 와서 친척들을 길거리에 나앉게 할 순 없잖아. 당신이 대출 연장 안 해주면 우리 아버지 쓰러지셔. 이러는 겁니다. 제가 왜 내 탓을 하냐. 나도 가난한 집 장녀고 아이들도 아프다고 엉엉 울었지만 남편은 독촉을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전 남편 대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타임 7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오늘 자아 대결입니다. 먼저 대출 연장 해주자는 자아입니다. 예, 다혜야. 이혼했으니 당연히 남인 건 맞지. 그리고 예전 며느리한테 대출 연장 해달라는 그 사람들 염치 없는 거 맞아. 그래도 지훈이 아빠고 지훈이 할아버지잖아. 이 일로 서로 왼수되면 나중에 지훈이 커서 얼마나 혼란스럽겠어. 야, 친정이 옛날 신세도 적고 대출 연장하는 거 네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해줘, 동그라미. 아, 그렇군요. 자, 다음 연장 말라는 자아입니다. 어머머머, 다혜도 미쳤어. 그런 사람 같지도 않은 인간들하고 왜 자꾸 엮여. 세상 천지 이혼한 며느리한테 대출 받아달라는 시아버지도 웃긴데 뭘 또 연장까지 한 해 만에 고민을 하고 앉아서 야, 대출 많으면 너 신용 점수도 떨어지고 진짜 네가 급할 때 추가 대출 못 받아 이거 사. 인간들이 정말 부끄러운 줄도 몰라 왜? X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팀장님. 그렇습니다. 이혼한 시집에서 그 담보대출, 물론 담보는 그 친척 명의로 담보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저를 갚지 않으면 친척의 집이 넘어가겠죠. 그런다 치더라도 일단은 이혼한 사이 그리고 1억이라는 더 많은 돈을 연장해 주게 되면 계속 내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걸 끊으시고 대출 연장을 안 해주시고 시아버지하고 친척들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교수님. 네, 제보자께서 뭐 굉장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뭐 애들 아빠기도 하고 할아버지니까 좀 뭐 봐드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아이들을 혼자 독박 육아를 하고 있어요. 예, 아빠가 위자료도 주지 않았고 양육비도 절반도 채 지금 주고 있지 않거든요. 아이들 키우면서 친정 어머님 아버지까지 모시고 있는 상태에서 1억 원 너무 큰 돈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 뭐 본인이 다 지고 간다? 저는 불가능하게 느껴지고 이 남편이라는 사람 믿을 수도 없어요. 상습 도박에 그동안 부인이 모아놓은 돈 다 썼던 그런 분이라서 그냥 이렇게 3년 지나가봤자 저는 전혀 그 대출 상환되지 않을 가능성 너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박 변호사님. 기본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혼을 했는데 전 시아버지한테 필요한 돈을 전 며느리가 대출해 준다니 이게 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습니다. 약속은 3년 하기로 한 거고요. 연장은 하면 절대 안 되는 거고요.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그러면 계속 3년간 계속 3년 계속 연장하라고 아마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단절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하지 말았어야 될 것인데 어쨌든 했던 거잖아요. 지금이라도 끊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백다희 아나운서. 네, 저도 이 사연자가 더 이상 엮이면 안 될 것 같아서 정말 모든 조치를 취해가지고 이 모든 사태에서 끊어내시면 좋겠습니다. 댓글도 볼게요. 박희영님, 이혼했으면 남인데라고 하셨고요. 사건 부반장님, 무시하시고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남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정순박님도 깔끔하게 정리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예,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선 많은 사연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반장픽 이렇게 정리하고요. 첫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안성재 셰프의 레스토랑 모수서울을 전화로 예약했다가 사기를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공식 전화번호로 예약하고 확인 문자까지 받았는데 식사비를 다 날리게 됐다는 주장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자, 최근 안성재 셰프 레스토랑에 예약을 했다가 큰 돈을 날렸다는 제보가 들어왔는데, 자, 안성재 셰프 백다희 아나운서 알죠? 네, 이분 뭐 또 유행어가 있다면서요? 이분하게 읽지 않았다 이런 표현들로 좀 화제가 됐었던. 다시 한번? 이분하게 읽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좀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분하게 익지 않았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고기를 조금 균일하게 맛있게 굽는 거를 이렇게 이분하게 네, 이분하게 했는데 이제 화제가 됐던 예능에 출연했었습니다. 이게 국내에서 유일하게 미쉐린 3스타를 받은 셰프인데요. 현재 파인다이닝 식당 모수서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수서울은 재정비를 마치고 지난 22일 서울 용산구에 문을 열었고 점심 영업 없이 저녁에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격이 1인당 42만 원 정도 됩니다. 와. 오픈하고 단 하루 만에 3개월치 예약이 모두 마감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잠깐, 그럼 6월 달까지 예약이 차 네, 다 있다고요? 찼습니다. 이렇게 제보자도 모수서울에 비즈니스차 예약을 하려고 알아봤는데 마침 지인이 전화로 예약에 성공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21일 인터넷에 전화번호를 검색해서 예약 어플에 있는 공식 전화번호와 같은 걸 확인을 하고 전화를 해서 5월 말로 6명 예약을 했습니다. 이 제보자가 알아보니까 모수서울은 식당 예약 어플로 예약을 받지만 지인이 전화로 예약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단체 예약은 전화로도 받는 식당도 있으니까 혹시나 싶은 마음에 전화를 걸었고 예약을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자, 미슐랭 3스타 식당. 더군다나 6월까지 지금 예약이 꽉 차 있는 정말 가장 핫한 식당 중에 한 곳인 이곳에 예약을 했어요. 얼마나 뿌듯해, 얼마나 본인 스스로가 자랑스러웠겠어요. 자, 그런데 지인과 이 얘기를 나누다가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답니다. 네, 일단은 모수서울 측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약금을 바꿔서 100%를 다 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문자로 계좌번호를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예약을 한 게 뿌듯해가지고 바로 이 돈을 다 보냈어요. 근데 조금 좀 이거 좀 이상한데 라고 했던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 이제 로고는 똑같이 모수서울로 왔는데 계좌번호에 있는 이름이 박모모라고 써 있는 거예요. 어허. 우리는 이 모수서울의 안성재 셰프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예. 다. 그러니까 이분도 좀 이상하다 그랬지만 뭐 대표랑 셰프랑 이름이 다를 수도 있지 그러면서 입금을 하셨습니다. 42만 원 코스 6명에다가 룸 하나 차지비가 50만 원이라고 해서 302만 원을 보냈는데 지인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인은 룸을 2개를 예약했는데 룸을 한 룸마다 5만 원씩 내가지고 10만 원밖에 안 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룸 하나에 50만 원을 냈으니까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상한 걸 감지한 제보자의 지인은 계좌번호를 보내줬던 전화번호로 직접 전화를 하셨대요. 자, 대화를 나누면서 나누면 나눌수록 뭔가 수상한 냄새가 폴폴. 직접 통화 내용 들어보시죠. 예, 모서울입니다. 그 와인 페어링, 콜키즈 말고 와인 페어링이 한시적으로 무료로 제공이 된다고 저희는 안내받았는데 또 다른 분은 와인 페어링 비용이 따로 있다고 안내받았다고 해서요. 그 예약 그 당일마다 좀 틀려요, 그게. 페어링 같은 경우에는 저희 쪽에서 준비해 드릴 거고요. 저희랑 어떤 게 달라서 혹시? 예약 시기에 따라서 틀려지세요. 언제 예약하시냐에 따라서 캐치 테이블은 아무래도 수수료가 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콜키즈 특히 따로 이렇게 비용이 발생되시는 거고요. 아니면은 그분이 콜키즈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페어링 가격인지 아니면 콜키즈 가격인지 그거에 따라서 틀리고요.
틀리다 아니고 다르답니다. 자, 와인 감별사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 감별사는 아니고요. 예. 좋아합니다. 좋아하지만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기본적인 용어가 있죠. 콜키지라는 건 뭐냐면 본인이 술을 가져가는 거, 와인을 갖고 가는 거, 비용이 좀 발생하죠. 페어링이라는 거는 그 술하고 맞는 음식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안내해 주는 건데 그 페어링하고 콜키지의 용어를 정확하게 모른다고 아마 인식을 했는 것 같습니다. 아, 미슐랭 3스타인데. 그게 문제인 거예요. 어. 그러면 이렇게 하면 바로 막 술술 나와야 되는데 수수료가 발생하고 시기마다 다르고 뭐 엉뚱한 얘기를 횡설수설하는 모습으로 조금 이상하다. 이게 과연 맞을까? 콜키지 페어링 얘기를 왜 모를까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옛날에 어플로 좀 예약한 적이 있어서 매니저 개인 번호를 알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보자가 매니저 개인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봤어요. 해보니까 예약이 안 들었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자, 분명히 앞서 보셨잖아요. 공식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입금까지 완료됐는데 그 매니저한테 연락을 해봤더니 예약이 안 돼 있다. 자, 황당하셨죠. 어떻게 된 일일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착신 전환, 제보자는 매니저에게 예약이 안 된 이유를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답니다. 자, 어떤 일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처음에 못 믿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네가 너네 공식 전화로 지금 전화번호 해라 했더니 처음에 못 믿다가 전화해보니까 이상한 남자가 받는 거예요. 전화가 왔었대요. 우리가 KT인데 지금 근처에서 불이 났다. 좀 있으면 전화가 끊긴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회선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지정하는 번호로 착신 전화를 해달라. 그러면은 전화가 문제없이 잘 돌아갈 거다. 라고 해가지고 모수서울 직원 중에 한 명이 아무런 의심 없이 그거를 착신 전화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모수 공식 전화번호로 전화를 한 모든 고객들이 보이스피싱범에 가려버렸던 거죠. 네, 모수서울 측도 그걸 모르고 철석같이 빌었던 거예요. 세상에 세상에. 그러니까 이 사칭범은 제보자도 속이고 모수서울 측도 양쪽을 다 속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인과 제보자는 이 모수서울 매니저에게 공식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전화를 받은 남성을 통해서 예약을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수서울 측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답변을 했는데요. 그래서 제보자는 매니저에게 이 번호로 전화를 해보라고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니저가 전화를 걸었는데 사칭범이 모수서울입니다 이렇게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매니저가 저희 쪽이 모수서울인데 누구세요라고 했더니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알고 보니까 얼마 전 모수서울에 한 남성이 전화를 걸었는데요. KT인데 근처에 불이 났다. 조금 있으면 전화가 끊기니까 회선을 바꿔야 한다. 우리가 지정한 번호로 착신 전화를 하면 전화가 문제없이 잘 돌아갈 거다. 이렇게 안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사칭범이었던 거고요. 이 통화 후 문자로 명함까지 확인한 직원은 의심 없이 사칭범이 안내하는 번호로 착신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제보자는 그 이후로 이 해당 공식 전화번호로 전화를 건 손님들은 모두 사칭범한테 연결된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와, 저 정도였으면 팀장님 그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저 사기범 같은 경우에는 모수서울하고 고객동 양쪽을 다 피해를 입힌 사기범인데요. 3월 18일에 아마 그 모수서울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착신을 유도해가지고 사기를 쳤고요. 또 그리고 모수서울이 이 사실을 인지하기 때까지 21일까지 피해가 발생했는데 제보자가 확인해 봤더니 사칭범은 피해자 4팀에게 약 1,300만 원 상당의 돈을 편취를 한 것이죠. 그리고 모수서울에서 지금까지 확인해 봤더니 피해자 6팀이 피해를 본 것인데 사실 더 알아보면 더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모수서울은 이 사실을 인지한 뒤에 뭐라고 했냐면 오직 예약은 어플로만 예약금을 받고 있다. 그리고 절대로 계좌 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 하면서 더 이상 피해가 없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는데 이미 피해가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만큼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겁니다. 이 식당 측은 따로 전화 예약을 받지 않는다. 대신 예약 어플리케이션으로만 한다. 이걸 추가 어떤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런 당부를 하고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일단 이 네. 제보자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 사기 피해자들 그럼 누구한테 호소를 해야 됩니까? 자,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피해자들 또 제보자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이 직원이 착신 전환 실수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식당 측이 좀 책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이고요. 아마 이 식당 측 입장에서는 뭐 상상도 못했다 이렇게 할지는 몰랐고, 다만 법적인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질 것이다, 회피하거나 감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건 뭐 제가 뭐 판단컨대는 과실이나 고의가 있었는데 고의는 아니죠. 일부러 하시는 과실인데 과실이라는 거는 뭐 예견 가능했는데 예견을 못 하거나 회피 가능한데 회피 못 하거나 근데 이걸 어떻게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실수라고 하기 어렵고 인지한 이후에 만약에 계속 반복됐으면 그 후에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인지 전이면 지금 이 식당도 피해자라고 보는 게 맞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좀 더 따져 보이긴 따져봐야 되겠지만 식당한테 책임을 묻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이 단계만 봤을 때는요. 그렇군요. 물론 또 다르게 생각하실 다르게 볼 수는 여지도 있고 예. 결국 책임자는 사기친 사칭범이에요. 그렇죠. 사칭범 찾아서 책임 물으면 되는데 사칭범 못 찾기 때문에 대신 좀 책임 물을 사람 찾고 있는데 그런 고의 과실을 좀 찾아내야 됩니다. 교수님 그 사칭범 어떻게 됐어요? 네, 뭐 당연히 제보자께서는 사칭범을 고소를 했고요. 오늘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칭범은 아직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경찰이 얘기를 하기로는 이때 사용된 그 계좌는 대포 통장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모수 서울에서 지금 피해 규모가 얼마큼인지 파악 중이라고 하고요. 또 피해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수 서울이 꼭 부탁한 내용은요. 식당 예약 어플에서만 예약받고 있고 단체 예약도 이메일 문의만 받고 있다 하고 전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예약 어플리케이션으로만 저 식당에 예약이 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혼선이 있지 않았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부산의 한 편의점, 어린 남자아이와 아빠가 들어와서 물건을 고릅니다. 사탕 진열대에서 눈을 못 떼는 아이, 마음에 드는 젤리 두 개 고르더니 주머니에 넣는데요. 이 카운터에 있던 주인과도 눈이 마주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이 편의점 안에선 한바탕 소란이 벌어지고 경찰까지 출동했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자영업하는 사장님들 하루 종일 요즘 경기도 안 좋아서 손님도 없고 파리만 날리면 그것도 속상하지만 소위 말해서 참 어려운 손님들 만나면 이 장사를 접을 마음까지 한다고 하시잖아요. 자, 오늘 저희가 이제 두 가지 케이스를 준비했는데 먼저 부산에서 편의점을 운영하시는 점주분의 제보입니다. 자, 2년 넘게 편의점을 부산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사장님인데요. 자, 어느 날 아빠랑 아이가 가게에 지금 편의점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카운터 바로 앞에 사탕 코너가 있었다고 해요. 예. 아이가 그걸 보더만 시선을 떼지를 못합니다. 보더만 사탕을 두 개를 슬쩍 사탕을 두 번 주머니에 넣는 모습을 점주가 아마 봤던 것 같습니다. 보기는 봤는데 또 이거를 이제 CCTV에 다 찍혀 있기도 하고 비슷한 시간대에 지금 저런 식으로 쏙쏙 가져갔는데 거기를 목격을 했습니다. 두 번 넣는 거를 목격을 했는데 비슷한 시간대에 다른 손님도 있고 이 손님들끼리 좀 아는 것처럼 보여서 아이한테 좀 또 이게 얘기하면 민망할 것 같아서 그렇죠. 그냥 나중에 얘기하겠다 생각했고 가장 바랬던 건 뭐겠습니까? 아이가 와서 주머니에 넣었지만 이거 계산할래요? 스스로 꺼내기를 좀 바라면서 올려놓기를 바라면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자, 편의점 사장님은 그러니까 들으신 것처럼 나름 아이 그리고 또 아이 아빠가 최대한 덜 민망하게끔 기다리고 배려하셨죠. 자, 하지만 이 아이 아빠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눈빛이 이상했잖아요. 자, 이게 무슨 상황인지 함께 보시죠. 죄송한데 애기 주머니. 야, 저런 먹지 말랬지 아빠가. 우리가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애기가 말을 안 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아니 아가 12살이거든요. 저희가 먹지 말라고 하니까 아가 저 눈치 보고 넣은 거예요. 지금 이상하게 쳐다보시잖아요. 그냥 넘기면 되는데 아가 그런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여기 장사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아가야 주머니에 보자. 아가 주머니에 이거 잘못 넣었네. 저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도 죄송합니다. 아버지이시면 저한테 먼저 죄송하다 하고 이해를 하시면 죄송하다 했잖아요. 편집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지금. 자신 없죠? 그냥 기다리세요. 일일이 부를 테니까.
왜 여기 지금 사과는 아니고 이상이 사과 분편이 이상이잖아요.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제보자는 이 부자를 민망해하려고 한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아버지가 사과하면 그냥 알겠다고 하고 계산하면 끝나는 일이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또 아이 아빠 말대로 평소에 젤리를 못 먹게 하니까 아이가 몰래 넣었을 수도 있는 거고 아이가 주머니에 젤리를 계산대에 올려놓는 걸 깜빡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나중에 아이 아빠가 이걸 알게 되고 나서 당황했을 수도 있겠다 싶으면서도 이렇게까지 흥분을 하면서 왜 그렇게 보느냐, 왜 도둑 취급을 하느냐, 또 심지어 제보자에게 보신 것처럼 자식 없죠 이런 말까지 해서 너무 기분이 나빴다고 합니다. 사실 제보자가 임신 중이라고 해요. 아이고. 그래서 이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말을 하려다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싶어서 그냥 넘어갔다고 합니다. 저는 솔직히 저 아빠분이 한 얘기 중에 다른 건 뭐 다 뭐 그런데 아니, 자식 없죠? 아 이거는 좀 자, 제가 최대한 아이가 6살짜리 아이가 있는 문제라서 제가 최대한 좀 말을 좀 자제하겠습니다. 자, 아이는 그럴 수 있습니다. 아이는 그럴 수 있어요. 뭐 그런데 함께 있는 아이 아빠, 예, 이 아이 아빠의 태도가 너무 화가 나고 좀 속상하셨다는 게 점주님의 이 말씀인데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하셨다는데 경찰이 와서는 조금 흥분을 가라앉히셨을까요? 영상 만나보시죠. 애기가 뭐를 그냥 몰래 그거 젤리하고 이런 걸 훔쳐서 하고 있는데 아니 말을 이상하게 하지 말라고요. 사실도 다 다치기 있잖아요. 어떤 부모가 이런 얘기 있어요. 맞죠? 이양호 씨가 막 이상하게 아니 말이라도 잘 알려줘요. 돈을 지금 이상하게 지금 하자네. 업체 입장에서는 가리가 애들한테는 이제 저기력이 필요해요. 네. 6살이 6살. 애 아버님은 여쪽에 사과하고 애 그거 같이 이래야지 돈이고. 좀 예약을 했어요, 저는. 네. 안 하셨습니다. 아니, 이상하게 사과하고 이렇게 마무리할 때 똑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아이고, 근심을 당했어. 네, 죄송합니다. 애도 진심으로 사과하는데. 자, 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다들 이 영상이 나가는 중에도 저희 패널들도 다 이제 본인 각자의 의견을 좀 나누셨어요. 그러니까 좀 생각이 많이 다르실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현장에 있었던 경찰분의 얘기가 그래도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예. 교수님. 네, 그렇죠. 경찰이 이제 화를 내지는 말아라. 뭐 이 상황이 잘 된 건 아니다. 그리고 아이가 이제 잘못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 아빠는 계속해서 뭐 왜 그냥 좋게 얘기해서 주머니 한번 볼까? 뭐 이거 뭐야? 이렇게 살살살 얘기를 해야지. 너무 어린애한테 이렇게 이상한 눈으로 보고 이렇게 도둑 취급을 하면 어떡하냐라는 얘기고요. 또 제보자께서는 아무리 그래도 6살이라서 도둑질을 한 건데 아버지께서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가 있는가? 너무너무 화가 난다, 속상한다 이런 얘기 입장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찰분이 그러셨잖아요, 박 변호사님. 네. 아이도 이렇게 사과를 하는데 아빠도 그냥 진심을 담아서 그냥 사과하고 마무리하세요 말이죠.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사실 좀 불안감은 있었던 것 같아요. 편의점 이 점주 입장에서는. 근데 뜻밖의 상황에서 해코지가 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냥 해코지는 아닌 것 같아요. 본사에 민원 제기를 했습니다. 본사에 민원 제기를 하면서 분풀이를 했다고 표현하는데 아이가 무심코한 행동에 크게 만들었다. 뭐 경찰 불렀다 이 말이겠죠. 점포 교육해달라고 아이 아빠가 편의점 본사에 클레임을 제기를 했고요. 또 본사 직원이 뭐 찾아왔다고 해요. 자초지종을 다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포 교육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제보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찰까지 부르고 싶지는 않았는데 너무 난동을 부리니까 혼자 있었으면 더한 일도 일어났겠다는 위협감을 느꼈다고 하고요. 실제로 그 아이 얘기를 했었는데 임신 중이래요, 지금. 아이고. 임신 중이기 때문에 정말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폐업 생각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교수님, 그 아이가 제일 좀
뭐가 됐든 나중에 트라우마를 좀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아빠의 태도 때문에 많이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뭘 또 컴플레인까지 하시면 안 그래도 속상하신데 뭐 2차전 하시자는 거니까 제보자께서 되게 속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아이는 걱정 안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내가 젤리를 6살이기 때문에 젤리를 훔쳤는데 막 111 아저씨까지 오시니까 이 아이가 너무 본인이 이제 잘못됐다라는 걸 깨닫는 걸 살짝 넘어서서 굉장히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될 수도 있죠. 좀 안타깝습니다. 예. 자,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인데요. 이번엔 경북 구미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사장님입니다. 얼마 전 반가운 단골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제는 그 단골이 올까 봐 무섭다고 하시네요. 예, 이유가 있습니다. 경북 구미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사장님이신데 한 일주일 전쯤에 술이 취한 단골, 그러니까 만취한 단골이 어떤 손님을 데리고 오셨어요. 와서가 방문했는데 소주 2병을 시켰기 때문에 기본 안주를 제공을 했는데 그 처음 온 손님이 전자담배를 갖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유심히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전자담배로 담배를 피니까 가셔가지고 실내 흡연은 안 됩니다라고 안내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또 피우니까 전자담배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손님이 뭐라 했냐면 충전시켜달라 하면서 충전시켜달라고 줬기 때문에 받았어요. 그래서 근데 좀 기다리면 안주를 시켜야 되는데 안주를 안 시키니까 가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안주는 어떤 걸로 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새로운 손님이 뭐라 하냐면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왜 안주 얘기를 해? 하면서 화를 냈다는 거예요. 화를 냈고 그러면서 욕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장님 입장에서는 싸우고 싶지만 옆에 있는 단골이 있으니까 새로운 손님이 욕을 해도 꼭 참고 기다렸다고 합니다. 자, 겨우겨우 단골 얼굴 보고 참았는데 며칠 뒤에 또 와서는 안주는 안 시키고 술만 달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안주 꼭 시키셔야 돼요 했더니 이 난리를 피웠다는데요. 그 영상 만나보시죠. 안주를 시키셔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왜 형이 너무 그래요? 그렇죠. 당연히 가게인데. 아니, 안 나온다니까. 그럼 여기 영업 방해로 제가 진짜 신고해요? 진짜요? 신고 하세요. 여보세요. 아니, 나가시라고요. 아니, 손님 나기 전에 손님 마시라고 뭐 하는 거야? 지금 저한테 욕하셨죠? 아까 미친이라고 욕하신 거 들으셨죠? 신고하시면 돼요. 들어가면 술 먹읍시다. 술 남의 테이블에 같이 가지 말고 여기 술장 사려고. 사려고? 때리려고요? 아니, 때리려고? 아니, 때리 뭐야? 자, 여기서도 가장 객관적일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옆 테이블 손님. 그러니까요. 지금 들었겠지만 안주 시키라, 안주 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시비를 걸었던 것 같아요. 시비를 걸었고 막 싸우는 소리가 들리니까 옆 테이블 손님이 뭐 그렇게 기분 나쁘게 얘기 안 씁니다. 조용히 먹으면 안 되겠냐라고 그 정도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그 시비 때문에 몸싸움이 벌어질 뻔했다고 해요. 아이고야. 몸싸움 벌어질 뻔했는데 다행히 중간에 누가 말렸기 때문에 더 큰 일로 가진 않았는데 나중에 뭐 이런 경우 말고도 경찰이 오면 경찰한테도 이 술 취한 손님들이 행패를 부리기도 하고 욕설하고 난리도 아니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사장님은 여기서 뭘 할 수도 없습니다. 잘못했다가는 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좀 무기력하다고 하기도 하고요. 또 이 사람들 매일 동네 단골 손님들이 술 마시는 또 혹시 가게 와서 해코지 할까 이 걱정도 있고요. 정말 동네가 좁아서 너무 걱정스럽다고 하네요. 아유, 동네 장사, 그놈의 동네 장사 말이죠. 자,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한 중년 여성이 누군가의 집 안으로 들어섭니다. 그리고는 주저없이 안방문을 벌컥 열어젖히는데요. 그 소리에 놀란 부부, 눈앞의 여성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이른 아침부터 남의 집 안방에 들이닥친 이 여성,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자, 실제 사연을 당사자 특정 이유로 일부 각색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아, 부부의 은밀한 안방에 도대체 누가 벌컥 저 여성 누굽니까? 자, 이게 문제가 바로 시어머니가 벌컥 문에 방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사실 지금 부부 특히 여성은 40대 평범한 여성입니다. 두 아들 키우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 여성을 너무 부럽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시어머니예요. 아, 며느리가 부럽다고요? 예. 허허. 시아버지는 전직 군인으로 무뚝뚝하다고 하고요. 그런 남편만 바라보며 살아왔던 시어머니, 며느리 보면서 항상 하는 말이 아이고 네 시아버지랑 못 살겠다. 나는 시집 잘못 갔다라고 하면서 시아버지 흉을 봤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남자가 이상형이냐고 물어보니까 시어머니는 당연히 우리 아들이지. 그래서 난 네가 세상에서 가장 부러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 우리 아들이 이상형이어서 며느리 네가 제일 부러워. 네, 그리고 자주 하시는 말씀이 또 있는데요. 나 같은 시어머니가 어디 있니 이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난 아들만 둘이어서 네가 정말 딸 같다면서 되게 친근하게 대해주셨대요. 어느 정도였냐면 매일 집에 찾아와서 수다를 떨고 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집 비밀번호도 알려드리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여성이 회사에 반차를 내고 혼자서 집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집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게다가 누군가 집안에 들어와서 뭐 쿵쿵거리는 소리,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강도가 들었나? 지금 이 시간에는 남편도 아이들도 올 리가 없는데 하면서 무서워하고 있는데 잔뜩 긴장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더니 시어머니가 이 태연하게 지금 그림처럼 청소기를 돌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교수님. 네, 근데 이 시어머니 또 쪽에서는 또 할 말이 있었어요. 왜냐면 며느리가 없는 줄 알고 회사 갔는 줄 알고 있었고, 늘 그러셨다는 거야. 너희가 너무 바쁘니까 내가 집안 청소라도 해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셨고. 완전 우렁각시네 진짜. 네, 그것도 실제로도 맨날 이렇게 대청소 싹 해주시고 정말 싹 정리해주시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루는 이제 그 화장실에를 갔는데요. 그 여성용품을 화장실에 두고 쓰셨대요. 그런데 그게 이제 싹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머니 제 용품 보셨어요? 그랬더니 너도 참 남편도 있고 아들도 있는데 그걸 왜 화장실에 두니? 그러면서 침대 아래다가 이렇게 숨겨놓으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시어머니는 기본적으로 좋은 분이시긴 한데 옛날 특유 어른들이 그 보수적인 사고방식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가 다급한 얼굴로 집에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은 방금 내가 유명한 점집에서 그 점을 봤는데 네. 너희 부부가 이대로 살면 3개월 안에 한 명이 사망한다. 그러니 좋은 방법이 있다. 너희 부부가 1년 동안 별거 하면은 아무 일 없고 운수가 대통한다. 이런 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 깜짝 놀래가지고 어머니 아니 애들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황당히 했더니 무슨 소리야. 그 점집은 말이야. 유명한 정치인들도 1년 동안 대기하는 것이 유명한 곳이야. 라면서 며느리를 간절하게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 세상에 무슨 놈의 점괘가 1년 동안 부부를 생 이별을 시켜. 별거 하라는 점괘가 황당한 점괘 아니겠습니까? 남편도 아이고 저희는 그거 안 믿으니까 강요하지 마세요. 단호하게 거절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는 말이 정 그 별거가 어려우면 각방이라도 써야 된다. 이렇게 또다시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한지붕알에서 각방. 그러면서 야 며느라 이게 내 평생의 소원이다. 제발 들어주면 안 되겠니라고 부탁을 계속 했다고 해요. 어허. 그러다 보니까 며느리 입장에서는 내내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거렸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입니다. 잠결에 눈을 싹 떴는데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 또? 시어머니가 무서운 표정으로 부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야야 이것 봐라 너희 내 말이 웃음니? 라고 화를 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둘이 같이 자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 부부가 정말로 이 점괘대로 각방을 썼는지 확인하려고 이른 아침부터 시어머니가 탁 한 거예요. 자, 이 운세 집착 시어머니의 박상희 교수, 순한맛 며느리 백다혜 아나운서, 그리고 단호박 아들 박지훈 변호사, 별별 극장 레디 액션.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불쑥 찾아오시면 저희가 좀 곤란하거든요. 내가 걱정이 돼서 그러지. 이거 봐. 그냥 둘이 딱 붙어서 자고 있네. 그거 뭐 부부가 뭐 붙어 자죠. 뭐 떨어져서 살면 그게 더 문제 아닌가? 지금은 상황이 진짜 다르다니까. 이러다 진짜 초상 치르게 생겼어. 어머니, 우리 그런 미신을 안 믿어요. 각방 쓰려면 엄마나 쓰시고 나한테 그거 강요를 합니까? 그만하고 어머니 저희 몸 관리 잘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그래요. 마세요. 10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딱 1년. 그 1년만 좀 각방 좀 써달래니까. 하루도 못 쓴다. 다 너희를 위한 거야. 하루도 못 쓴다 각방.
아, 그래도 남편이 이렇게 아내와 떨어져 잘 수는 없다. 그렇죠. 정말 간절한데. 자, 그런데 이날 이후 남편이 결국 어머니와의 전쟁 선포를 했습니다. 네, 어머니한테 또 아내한테도 심지어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집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시어머니가 격분해서 10분 넘게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면서 결국 여신 거예요. 잔뜩 화가 나서는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난 다 너희 잘 되라고 그러는 건데 왜 나의 마음을 몰라주냐 이러시면서 서운하다고 울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럴 거면 더 이상 오지 말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고 와우. 하는데요. 그런데 며느리 입장은 또 다르다고 합니다. 뭐가 또? 이 시어머니가 그동안 그래도 되게 잘해주시고 또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이라는 걸 아니까 좀 마냥 냉정하게 대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와우. 아들 부부한테 각방 쓰라는 점괘 받아와가지고 이 시어머니 그냥 딱 진짜 1년만 참아야 될까요, 팀장님? 참으면 안 돼. 무슨 말이냐면 저 말은 지금 점괘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부부를 이혼시키려고 작정하는 거지. 아, 진짜? 저 점 보는 사람이 이해가 안 갑니다. 시어머니 그런 말을 들으면은 절대로 안 되니까 그 무당이 했다고 한다면 진짜라면 단호히 그걸 하시고 부부가 알콩달콩 사랑하는 거 놔두세요. 아, 그렇습니다. 무속인 진짜 멱살이라도 잡았어야죠, 교수님. 아, 네. 저도 이제 당연히 뭐 점괘는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이제 계속해서 평생 그 점괘대로 하라고 막 이렇게 맞아. 울고불고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단호하게 이거는 안 하는데 이 시어머니께서 지금 좋은 시어머니고 진짜 애 같아서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좀 너무 세게 얘기하는 것보다 달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3개월 안에 한 명이 죽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3개월만 1년이 아니라 일단 3개월만 좀 버텨서 안 죽는다는 걸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3개월은 조금 어머니를 조금 이해해 주시면서 좀 봐드리고 그다음 지나면 어머니 안 죽잖아요. 이러면서 잘 얘기해서 1년 넘기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왠지 3개월 지나고 와서 내가 그때 말 잘못했다. 6개월이란다. 이러면. 저는 조금 다르게 얘기를 좀 드리고 어. 싶어요. 좋은 분이라는 거는 뭐 계속 얘기를 하시니까 또 괜히 이제 사이가 멀어지고 싶지 않은 게 지금 며느리 마음 같거든요. 저는 그냥 각방 쓰는 척 하면 안 되나요? 그것도 가능하거든요. 아니, 불시에 막 쳐들어오잖아. 비밀번호 걸어놔야죠. 띠띠띠 하면 딱 분리. 자다가 띠띠띠가 분리. 자, 헤어져. 뭐 이렇게. 그런 것도 방법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남편은 지금 단호하게 했기 때문에 남편 뭐 비판하거나 비난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본인이 원하신다면 아주 적절한 선에서 어머니 말을 듣는 척하면서 안 듣는.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듣는. 방법은 전 있을 것 같아요. 속여라. 그렇군요. 착한 거짓말. 네. 백다연 아나운서. 네, 가족분들 의견은요. 웃음벨님 마음 약해지면 안 됩니다라고 하셨고요. 딸기우유님 멀리 이사를 가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DJ 리님은 남편한테 맡겨놓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자, 근데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박 변호사님한테 굳이 왜 그렇게 해야 되죠? 막 이렇게 말씀도 하시네요.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엄청난 진동과 함께 땅이 흔들리더니 공사 중이던 건물이 이렇게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혼비백산이 된 사람들은 현장에서 급하게 대피하는데요. 근데 희뿌연 연기가 빠르게 몰아칩니다. 멀리서도 한눈에 보일 만큼 거대한 빌딩, 진동으로 도로 위 가로등도 흔들거리고요. 놀란 사람들도 가던 길을 멈추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니, 뭔 일이 난 거예요? 네, 바로 오늘 날 미얀마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태국 방콕까지 그 여파가 이어진 건데요. 건물 안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너도 나도 출입문 쪽으로 우르르 몰려 나오고 있습니다. 아, 지금 도망가는 거였구나. 네, 지진의 충격으로 다른 건물에서도 주체할 수 없는 양의 물이 쏟아져 내리고 도로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와, 지금 뭐야 현지 이거? 당국은 방콕 건물 붕괴로 인해서 최소 40여 명의 노동자가 매몰됐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의 상황은 더 심각하고요. 현재 피해 규모가 가늠이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사상자가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부디 모두 빠르게 안전하게 구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와, 자, 일단 다음 영상 이어갑니다.
네, 비 오는 날 열심히 집 앞을 청소하던 여성, 마당에 물도 뿌리고 쓱쓱 빗자루질을 하는데요. 네, 구석구석 청소를 끝낸 후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바로 몇 초 뒤 거대한 흙더미가 와르르 쏟아져 내립니다. 아, 오늘 왜 다 이래? 네, 비로 인한 산사태가 여성의 집을 덮친 건데요. 엄청난 양의 진흙더미들은 순식간에 마당을 가득 메우고 집 문 앞까지 차버렸습니다. 어우, 이거 뭐야 또? 네, 불과 몇 초 차이로 목숨을 건진 여성은 마침 손자가 우는 소리를 들어서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면서 세상에. 당시 순간을 회상했는데요. 다행히 뒷문으로 빠져나온 여성은 손자와 함께 이웃집으로 무사히 대피했다고 합니다. 와, 손자가 할머니 살렸네. 다음 미국으로 갑니다. 자, 한 남성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곰인형 탈을 쓴 채 집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어딘가를 바라보며 양팔을 휘적휘적 또 흔들흔들. 남성이 자, 뭐 약간 이런 거? 춤을 추는 것 같죠? 춤을 추는 이유는 바로 흑곰 때문이에요. 이 흑곰. 마당에 들어와 있던 야생 흑곰. 곰인형이 다가오자 다리를 좀 피합니다. 그러다가 잠시 멈춰 고개를 휙! 춤추는 곰인형을 물고기 보더니 설마. 저 멀리 숲속으로 사라집니다. 아, 도망가는 거? 네. 곰을 보내고 뿌듯한 남성 인형의 탈을 벗고 한숨 돌리는데요. 사실 이게 춤을 추는 게 아니라 예. 양손을 머리 위로 흔들면서 곰보다 덩치를 커 보이게 겁을 주는 건데요. 최근 이 근처에 흑곰이 자주 출몰하면서 마을 사람들의 불안이 커지자 남성이 만든 기발한 퇴치법이라고 하네요. 아, 은배 팀장님, 저게 와, 효과가 있네. 그러니까 곰 같은 경우에 더 큰 곰이 흔드니까 예. 무서워서 가버리자고 간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아주. 예. 자, 마지막 픽 이어갑니다. 불 꺼진 방에 혼자 있는 강아지 뭐 하고 있나 봤더니 밥그릇에 놓인 사료를 먹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녀석 갑자기 깜짝 놀라면서 구석으로 숨습니다. 왜요? 놀란 이유는 바로 고양이 뭘 잘못했는지 눈치를 보면서 안절부절을 못하는 모습입니다. 왜 눈치를 볼까? 그 이유가 있어요. 어. 강아지가 조용히 먹고 있던 밥 어. 알고 보니 고양이 사료였던 거죠. 아하, 이런. 몰래 훔쳐 먹다가 고양이한테 딱 걸리고 나니까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넘어가 가기까지 합니다. 아니, 저럴 땐 태연하게 그냥 가야지. 고양이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도망가던 강아지 결국은 양양 펀치를 우와. 세게 맞으며 정신이 맞았어. 나게 혼쭐을 나고야 맙니다. 앞으로는 남의 밥그릇 넘보는 일이 없어야 될 텐데요. 이제는 정신을 차렸겠죠. 교수님, 쟤 진짜 놀래. 그러니까요. 저 고양이가 봐봐. 실세인가 봐요. 봐봐요. 그 강아지가 진짜 고양이를 무서워서 벌벌 떨다 넘어지고. 근데 너무 귀엽네요. 얘는. 이야, 화들짝. 아, 예, 좋습니다. 글로벌 픽 정리하고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알레그라와 함께라면 재채기를 멈출 수 있어요. 졸릴 걱정도 덜하죠. 효과는 빠르게, 졸음 걱정은 가볍게. 알레르기엔 알레그라. 디즈니 백설공주 극장에서 만나요. 몸은 아프지, 일은 바쁘지. 어떡하지? 잠깐 타임. 테라플루 타임. 따뜻한 차처럼 흡수가 빨라 감기를 빠르게. 효과 빠른 감기약 테라플루. 예,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주말 춥답니다. 따뜻한 주말 보내시고요. 오늘도 유튜브 라방 사반 후반 달려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사반치롱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